안녕하세요. 매일 사정하는 남자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캄보디아 아내의 교통사고 사망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캄보디아 아내가 만삭의 상태였는데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었고, 남편이 졸음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캄보디아 아내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아내가 사망을 하고 남편이 받게 될 사망보험금이 무려 95억 원에 달한다는 내용으로 더 유명해졌습니다. 보험회사 제보로 남편을 살인죄와 보험 사기죄로 경찰과 검찰에서는 조사를 하고 기소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명백한 살인의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해서 금고 2년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다 보니까 그럼 이 남편이 사망보험금 95억 원을 전액 수령하는 게 아니냐라는 내용의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계약자가 피보험자를 위해서 보험료를 지출을 했고, 피보험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당연히 사망보험금은 보험금 수입자가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겠지만, 피보험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두 가지가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상법을 보면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해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근본 사고처럼 계약자가 남편, 피보험자가 아내, 이와 같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지 그 계약이 유효합니다.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으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우리 상법에서는 이와 같은 계약을 왜 무효로 만들었을까요? 맞아요. 고의사고의 위험성 때문에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남편이 아내 몰래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내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이 10억 원이 지급되는 보험을 몰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익자를 남편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고의로 살해를 하거나 또는 청부살인업자를 시켜서 살해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아내는 본인이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이 남편에게 지급된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살해를 당했고, 그 사망보험금이 고스란히 남편에게 가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상법에서는 피보험자가 본인이 보험 대상자가 되는 걸 알고, 본인이 사망하게 되면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본인이 서명을 해야지 그 계약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언론에 알려진 바로는 이 캄보디아 아내가 한국에 들어온 지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한국말을 잘하는지 한글을 잘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남편이 캄보디아 아내를 위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이 캄보디아 아내가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보면 간혹 계약자가 피보험자를 대신해서 청약서에 서명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피보험자가 사망하게 되면 그런 계약은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계약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죠. 이럴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필적 감정을 통해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음을 주장을 하곤 합니다. 아마 이 부분도 법원에서 가려질 겁니다. 다음 두 번째로 민법 제103조에 보면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라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으로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고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계약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본인의 재산 상태,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보험료를 지출하거나,
또 보험사고 발생 직전에 다수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 입원이 필요 없음에도 과도한 입원을 통해서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경우들, 이런 경우들을 법원에서는 민법 103조를 적용해서 무효 판결을 내는 판례들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에 비해서 보험료가 과도하게 지출되거나 또 이와 같이 단기간 내에 여러 건의 보험을 계약 체결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거나 또 통상의 경우는 보험 설계사의 권유로 인해서 보험 계약이 체결되는데 계약자의 자진 청약, 본인이 요청해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등등 이러한 사항 등을 고려해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언론에 알려진 바로는 남편이 근본 교통사고 발생 3개월 전부터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다수의 보험이 계약 체결됐다고 알려졌습니다. 남편이 총 11개 보험회사에 납입한 보험료가 4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계약 형태가 반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인지 여부도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최종 결정은 법원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이슈가 되는 사안이라 미리 한번 예상을 해보았고요. 최종 결론이 나오면 다시 한번 그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